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MC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기도 한 만큼 전반적으로 장의 상태를 조금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스닥의 차트 분석입니다. 엘리엇 파동을 그려보았고요. 지금 나스닥은 여기 갭을 채움과 동시에 이렇게 비파동을 그려준 상태입니다. 여기서 나스닥이 더 오를지 말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아주 만약 나스닥의 상승세가 꺾여서 아래로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은 그것은 C파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린 것처럼 나스닥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므로 여기 넥라인이 무너진다면은 나스닥은 제가 여기 표시해둔 이 갭을 채우러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패턴에 따라서 13,395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므로 저라면 개인적으로 나스닥을 대상으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더욱 경계하는 이유는 바로 유가 때문입니다. 여기 주황색 차트는 원유 ETF인 XLE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과는 반대의 상관관계를 과거부터 그려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가가 올라가면은 XLE는 상승을 하고요. 그에 따라 성장주가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은 하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유가를 한번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WTI는 지난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 83달러라는 엄청난 저항을 뚫고 86달러에 드디어 안착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이렇게 4번의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였으며 이번엔 강력한 어퍼컷과 함께 83달러를 뚫어주었는데요. 이제 90달러대까지는 저항선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즉 유가는 아주 쉽게 9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며 여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패턴을 기준으로 봐도 88달러에서 93달러까지도 쉽게 노려볼 수 있는 환경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단지 기술적인 분석이 뒤따라서가 아닙니다. 유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원유 펀더멘탈에서 결국 달려있고, 원유 펀더멘탈이 강해진다는 것은 수요는 강하고 공급은 약한 나머지 재고량이 떨어져서 유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저희 유튜브 및 네이버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제가 꾸준히 공유드리고 있습니다만, 원유의 수요는 경기 침체 우려로 약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수요는 보시다시피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통틀어서 거의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급의 경우는 사우디가 공격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어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사우디가 이 정도로 감산을 한 정도는 없을 정도이고, 여기 오펙 플러스의 지표로 보이는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의 공급량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우디의 감산 정책 하나가 전체적인 생산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서 재고량은 다시 올타임 로우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으며, 심지어 전략 비축류인 여기 SPR은 최근에 4주 연속으로 채워짐에 따라서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2023년 3분기에도 이렇게 수요 대비 공급이 월등하게 부족하지만 4분기에도 이어질 예정으로 재고량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유가가 23년 하반기 안에 90달러에 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빅테크만 투자하기 위해서 계속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 예로 바이탈 에너지를 보겠는데요. 바이탈 에너지는 제 주 종목 중 하나로 2013년 1월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서 멤버십 분들께 이렇게 공유를 드렸고요. 바이탈 에너지가 왜 저평가이며 제가 매력있게 생각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고, 23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바이탈 에너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6일날 바이탈 에너지를 또 추가로 매수를 하였고요. 바이탈 에너지의 내부자 매수 내역 또한 공유를 드리면서 꾸준히 스터디를 함께 이어나갔고, 바이탈 에너지의 실적 또한 요약해서 공유를 드렸으며, 2013년 2월 23일에는 또 한 번 더 바이탈 에너지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추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또 40개를 추매하였고요. 오빈티브의 인수 멀티플이 바이탈 에너지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상세하게 분석을 하였고, 주가는 43달러로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지만 펀더멘탈은 계속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추매를 하였습니다. 5월달에 이어서 6월달에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살짝 이렇게 43달러로 떨어졌지만 계속 펀더멘탈이 강했기 때문에 제가 또 추매를 하였고요. 6월 22일에는 추가로 바이탈 에너지를 또 많이 이렇게 매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달이 돼서야 또 한 번 더 이 기업의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을 분석하였고, 여전히 이렇게 무려 193%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바이탈 에너지가 사업하고 있는 곳이 페르미안 분지이고, 페르미안 분지 내에 있는 사업장을 다른 기업들이 인수함에 따라서 그 가격대가 바이탈이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매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이클 버리 또한 이렇게 바이탈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랜 기간을 걸쳐서 모은 덕분에 수량도 많고 수익률 또한 제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탈 에너지는
2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7개월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분석을 하면서 제가 매집을 한 기업으로 훌륭한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고, 굉장히 좋은 점은 여전히 지금도 저평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평가라고 분석했던 시기가 바로 2월달쯤입니다. 저평가라고 해도 떨어지거나 횡보할 수 있는 게 주식이고, 운이 좋다면 사자마자 바로 오를 수 있는 것이 또 주식입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펀더멘털을 분석했고 확신을 가질 정도로 잘 알게 된다면 7개월이란 기간은 내가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 것입니다. 특히나 직장인을 대상으로는 이러한 기간이 있어야만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에 걸맞은 수익을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옵션 현황을 보겠습니다. S&P 500에 있어서 콜 월은 4,600이고 여기 풋 월은 4,300으로 콜 월과 풋 월의 포지션이 변하지 않는 이상 S&P 500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은 총가 기준 4,600이고 하한선은 4,300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옵션의 포지션은 매일 변하기 때문에 매일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달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는 며칠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난주 일자리 데이터와 ISM 제조업 지표가 강하게 나옴에 따라서 큰 폭으로 반등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업률이 3.8%로 3.5% 대비해서 0.3%나 올라주었는데, 왜 올라주었으며 이게 왜 고용시장이 약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멤버십 분들 상으로 설명드렸으면 물론 지난 영상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달러는 다시 104달러로 돌아와 주었고요. 여기 103.50달러라는 장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여기 106달러까지도 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러가 106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우선 환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달러가 올라감에 따라서 나스닥이나 S&P 500 등의 지수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올라가면은 QQQ는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달러가 하락하면은 QQQ는 상승하는 그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빅테크이고요. 빅테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지라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실적상으로 오히려 더 적은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달러가 강해지는 것은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기에 충분하고요. 나스닥의 차트가 이렇게 그리고 있듯이 더 올라가냐 혹은 하락하냐를 확률적으로 봤을 때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율상으로는 계속 꾸준히 일관적으로 좋다고 말하고 있으나 나스닥 및 S&P 500을 대상으로는 조심해야 한다고 일관적으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나머지 분석들은 텔레그램과 네이버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